세금 때문에 고민하는 대표님께 절세 공략집을 무료로 드립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주세요. CEO를 위한 절세 전략 세미나 특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혜래 가업승계에서 매월 대표님들을 위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금 때문에 고민하는 대표님을 위해서 10년간 100개 기업에서 500억의 세금을 절감한 절세 솔루션을 무료로 공개합니다. 1월 세미나는요, CEO를 위한 절세 전략 특강 1월 27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 예정이고요. 집합강의는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63 정헬기업연구소에서 진행합니다. 1교시는 안전한 법인 잉여금 출구 전략 조만수 세무사님이 강의해 주실 예정이고요. 2교시는 세금 줄이는 민사신탁과 복지기금 완전 정복 이창한 법학 박사님이 진행을 해 주실 예정입니다. 신청하시는 방법은요. 010-5500-9632번 또는 영상 하단 설명문이나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내가 갖고 있는 보험, 부동산, 주식을 법인에다가 매각해서 가지금을 갚는 게 아니라 돈이 하나도 없어. 나 이걸 가진 게 없어. 앞에 나온 7가지가 없어.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임원이니까 급여. 네. 그리고 주주니까 배당. 그리고 퇴직금. 퇴직금은 중간정산이 지금 안 되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네, 3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은 가능합니다. 이 영상은 제가 따로 한번 심도 깊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중간정산을 해서 네, 가지금 갚은 케이스가 있고요. 이후 다른 건 때문에 세무조사가 나왔었는데 퇴직금 중간정산하는 건 전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자, 그 방법 3가지 따로 영상이 만들도록 할 거고요. 자, 자본환원. 자, 이거는 자본환원은 세금이 없을 수도 있고 네, 좀 한 20% 미만으로 보통 나와요. 10%대. 자본환원, 주식, 내 주식을 활용하는 거예요. 자, 내 주식을 활용하는 거. 자, 그리고 신자본환원. 자, 자본환원은 보통 시가로 합니다. 시가. 그래서 시가로 하다 보니까 금액은 커요. 같은 주식 숫자여도 시가가 높은 회사들은 금액이 큰데 단 여기서 취득가를 빼면 이 이익에 대한 그 의제배당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하는 이 취득가와 시가를 같게 하는 네, 작업을 좀 하죠. 근데 지금은 굉장히 주의해서 해야 돼요. 네, 실제 주주로서 증빙을 많이 만들어 놔야 됩니다. 신자본환원 똑같아요. 내가 주식을 날려서 소각해서 주식을 줬으니까 당연히 돈 받으셔야죠. 당연한 거죠. 그렇게 할 건데 자, 이렇게 상한 우선주를 활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 경우는 시가가 아니라 액면으로 대부분 진행을 하고요. 아니면 액면보다 조금 높게 한다거나 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7번째 감액배당. 자, 감액배당은 세금 없죠. 그런데 모든 회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회사 안에 보통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는 회사. 또 이것만 하더라도 내용이 너무 길어요. 제가 감액배당 영상 링크 따로 달아드리도록 하겠으니까요. 우리 회사가 감액배당을 하고 싶은데 요건이 충족이 돼야 돼요. 그 영상으로 참조하시면 되고요. 아주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회사 주식이 액면가가 10,000원인데 우리 회사 가치가 높아져서 10만원에 들어왔다. 그러면 9만원의 주식 초과 발행금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일정 요건만 갖추면 세금이 없어요. 대부분 요건 갖추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그 주식을 외부의 제3자한테 이렇게 발행을 액면보다 높게 한 적이 있다. 그러면 해당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제일 먼저 활용할 게 감액배당입니다. 있는 회사들은. 왜? 세금이 0원이니까.
자, 그러면 제가 이 가지급금에 대한 불이익 제가 앞에 글로 쭉 설명드렸는데 도표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2020년 12월 30일 날 10억이란 가지급금이 있었어요. 인정이자 4,6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원금에 4,600이 붙어서 이제 가지급금이 10억이 아니라 얼마예요? 10억 4,600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자를 안 냈어요. 그럼 미수수익 이자라 그래서 이거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다 내고 이렇게 또 가지금 올라갑니다. 실제로 인정이자 급여 계산 여기 보시면 인정이자라고 써있지, 인정상여, 인정이자만큼 인정상여로 7,600만 원이었어요. 이 대표님이. 급여보다 더 많아요. 받아보지도 못한 돈 세금만 내고요. 그렇다고 끝날까요? 아니에요. 이거 가지금 원금에 또 붙어요. 그래서 가지금 늘어납니다. 자, 이렇게 인정상여로 처분을 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가지급금을 물론 없애야 돼요. 당장 올해도 못 없앴어요. 그러면 올해가 아니라 벌써 작년이네요. 작년에 무조건 대표님이 이자를 넣었어야 돼요. 이자를 넣어서 인정상여로 처분되지 않기 위해서는 매년 가지급금 잔액에 대하여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되고요. 인정이자 상당분을 실제 이자로 안 내면 인정이자인데 실제 이자로 넣으셔야 돼요. 두 가지.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써주시고 이자 넣으시고 그래야 그냥 원금만 쭉 가는 거예요. 안 내면 뭐예요? 이자를 소득으로 받은 걸로 치고 소득세 내고 그러면 끝나느냐? 가지급금에다 얘를 또 이렇게 얹어요. 그래서 계속 늘어납니다. 자, 이것은 실제로 미수수익으로 계상한 가지급 인정이자 상여처분에 대해서 조세심판원에 올렸던 케이스인데 결론은 이겁니다. 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래서 기각했습니다. 이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그 인정이자에 대한 내용이고요.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자, 상한 플랜 잘 기억하셔야 돼요. 급여 플랜. 급여도 디자인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법인세와 내 소득세가 절묘하게 맞는 구간을 찾아주셔야 되고요. 이것도 또 급여 디자인 영상 하단에 해드릴게요. 적극적인 배당 정책 필요합니다. 주주로서 배당 정책. 그런데 배당 정책 쓸 때 지분 구조부터 좀 먼저 챙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왜 요새는 균등 배당을 하잖아요. 차등 배당 안 하고. 물론 차등 배당도 활용을 할 수 있어요. 나눠짐으로의 소득세 절세가 어느 정도 있으니까. 그런데 증여세와 소득세 좀 큰 거 내는 게 아니라 이제는 두 가지 다 낸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자사주 할 수 있습니다. 자사주 할 때 주의사항, 상법상 자사주 취득 규정 정관 잘 정비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개인으로 할 수 있는 거, 개인 자산 양도하는 거, 그리고 잉여금 처분하는 거, 자본거래죠. 이렇게 총 14가지 방법 말씀드렸고요.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우리 회사에 맞는 거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가지급금의 정리 방안을 소득 원천별로 좀 봤어요. 소득 원천별로. 자, 아까 보수는 자, 가지급금 보유 법인 입장에서 보수는 송금 처리가 돼요. 퇴직금도 송금 처리가 돼요. 배당금은 송금은 아닙니다. 법인세 낸 돈이지만 송금은 안 되고요. 직무발명보상제도 같이 아까 산업재산권 송금 처리됩니다. 그래서 법인은요, 송금 처리가 되니까 이거를 해마다 감가를 할 수가 있어요. 법인세도 줄여요. 개인은 여기서 이제 60%만 내니까 세금을 줄이고, 자, 정리 과정에서 세금은 이렇게, 개인은 보수나 상여는 근로소득, 퇴직금은 또 분리과세 하죠. 또 배당소득세는 2천만원까지는 분리과세, 직무발명은 비과세 또는 사업 또는 기타 소득세로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장으로 요약했습니다. 해결 방안. 자, 14개 중에서 대표적으로 좀 줄였어요. 자기 주식 처분 대금으로 변제한다.
이거는 가지금 보유 법인 입장에서는 자본 항목으로 조정을 해 주셔야 되고요. 개인은 양도소득세 또는 배당, 매각만 하면 양도소득세 내시고요. 소각을 하면 의제배당되니까 배당소득세 내셔야 돼요. 그 다음에 타인에게 주식 매각할 수 있다 그랬죠? 타 법인이 할 수도 있고, 역시 주식 양도세 납부하시면 되고, 대표이사가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을, 그러니까 제가 A 법인의 가지금이 있는데 제가 B 법인의 주식이 있어요. 이런 경우 A 법인이 사준다고만 하면 가지금과 상계하시면 됩니다. 대표님이 보유한 다른 회사 지분. 자, 그다음에 가지금 보유 법인의 입장에서는 주식이 들어왔으니까 이것은 투자 유거 증권으로 처리합니다. 자, 개인은 주식 팔았으니까 양도세 내시면 돼요. 자, 다음은 개인 부동산을 법인에 매각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자, 이 경우에 유형 자산으로 처리 후 감가상각합니다. 단 주의할 거는 부동산은 요새 취득세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아까 부동산 현물 출자에서 주식으로 해서 하면은 이 취득세가 없는데 부동산으로 하면 당연히 취득세가 있습니다. 이 부분 기억하셔야 되고요. 또 부동산을 매각을 한다고 하면은 또 판 개인은 양도세를 납부하셔야겠죠. 제일 중요한 절세 포인트예요. 자, 양도일의 경우 양도소득일 경우 소득세 부담이 낮다. 중소기업은 대주주가 아닌 소액주주들은 10%, 지방세 포함해서 11%, 비중소기업은 22%. 자, 양도 차익이 3억 미만이면 20%, 3억 초과면은 25%. 자, 여기는 소액주주 기준이에요. 위에는, 뒤에가 대주주 기준이고, 중소기업은 뭐 다 대주주죠. 그 다음에 개인 부동산을 법인에 매각할 때 양도 차익이 높지 않을 경우와, 자, 또 경우에 따라서 높지 않을 경우는 세부담이 별로 없죠. 그래서 이거 할 때는 많이 오르지 않은 부동산, 그리고 아직까지는 공시가로 인정해주는 부동산,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개인의 임대 부동산 매각한다는 거, 또 현물 출자에서 매각하면은 투자 유가증권으로 인식한다는 거고요. 개인 입장에서는 법인 전환 과정에서 세금, 그리고 주식 양도세 등을 챙기셔야 됩니다. 자, 세관면 현물 출자의 경우에는 세부담이 이월되는 장점이 있고요. 주식 양도소득은 세부담이 낮습니다. 또 상속세, 절세 가능한 경우가 존재하고요. 그래서 뭐 대표님들이 회사 외에 부동산이 있어서 이거를 좀 정리를 하고 싶다라고 할 때 가지급금하고 상계 처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해보니까 세금이 그래도 낮아요. 그 다음은 개인 보유 특허권을 법인에 매각, 자, 무용자산, 기타 소득세, 저희한테는 60%나 필요 경비가 됩니다. 자, 마지막 한 장 정리할 건데요. 이것만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앞에 거 헷갈리시더라도 가지급금 정리 방안 실행 프로세스는 이렇습니다. 1단계 회사의 가지급금의 규모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겠죠. 두 번째, 일시에 거액의 가지급금 정리가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먼저 체크해요. 아까 감액배당 같은 거. 이거 모르시는 대표님도 많으세요. 그냥 세금 없이 정리할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최적의 방법을 선택한다. 아까 14가지, 그 이상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가지급금 상환 및 소득세 부담을 고려한 장기적인 급여 정책. 이거 중요해요. 그래야 앞으로도 생기지 않습니다. 네 번째,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가지급금의 최소한의 방안을 모색하여 실행한다. 앞으로 발생하지 않게 한다. 이 네 가지를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CEO를 위한 절세 전략 세미나 특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혜래 가업승계에서 매월 대표님들을 위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금 때문에 고민하는 대표님을 위해서 10년간 100개 기업에서 500억의 세금을 절감한 절세 솔루션을 무료로 공개합니다. 1월 세미나는요, CEO를 위한 절세 전략 특강 1월 27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 예정이고요. 집합강의는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63 정일기업연구소에서 진행합니다. 1교시는 안전한 법인 잉여금 출구 전략 조만수 세무사님이 강의해 주실 예정이고요. 2교시는 세금 줄이는 민사신탁과 복지기금 완전 정복 이창한 법학 박사님이 진행을 해 주실 예정입니다. 신청하시는 방법은요. 010-5500-9632번 또는 영상 하단 설명문이나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세금 때문에 고민하는 대표님께 절세 공략집을 무료로 드립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주세요.